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일기업 중국 주재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재원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았다. 본사에서처럼 제가 전문으로 하는 전략 담당 업무 위주로 진행을 했고, 그 업무라는 건 뭐 소비자 조사, 브랜드 전략, 마케팅 전략, 이제 이런 업무들이었습니다. 광고주 구성으로 보면 한국계 광고주가 한 반 정도? 그다음에 로컬의 정말 중국 브랜드 플러스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 그 업무들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산 농산물 별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을 중국의 청가물 시장에 데리고 가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뭐 크고 맛 좋은 과일들이 반값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되게 약간 마진 많이 남는 그런 제품들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바람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련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헷갈린 경우도 많죠, 이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들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중국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중국 어때? 라고 들은 대답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대답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민족도 많고 문화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문과 출신도 아니고 또 이전에 뭐 연수를 했다든지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바로 실전에 투입한 경우였거든요. 근데 가서 지나다 보니까 그 의외로 중국어라는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광범위함, 어휘의 다양성, 변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사성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도 다 알고 그걸 사자성어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회의실에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애들도 그걸 다 고사성어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다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구나.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네이밍 같은 거 할 때 그 언어의 조합이라는 게, 바리에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으면 제품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의성어, 의태어, 그 정도에서 보통 이제 네이밍이 되는데, 중국어는 거기에 좀 예를 들면 쓱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의 초성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한글로 표현한 이런 거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고 사람들한테 새롭게 받아들여진 그런 조합인데, 그런 식의 조합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교통 관련된 건데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행 신호를 주면서 동시에 차들이 우회전을 하도록 했어요. 왜요? 그거 모르겠어. 그 교통 흐름상 그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랑 사람이랑 적당히 이렇게 밀당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가야 하는 거. 그래서 파란불이 돼도 이렇게 쓱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차끼리도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줘요. 그럼 사실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차끼리 서로 눈치 보고서 또 사고가 안 나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딱 규율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갔을 때 2012년에 이제 오리온 첫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게 이제 큐티라고 초코파이 여동생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초코파이랑 좀 다르게 포지셔닝하고 광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되게 고민이 많았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떠오르는 카페 문화라는 거가 마침 잘 맞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콜릿 다층 케이크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리고 복잡 미묘한 여자의 심리 라는 거 연결시켜서 굉장히 재미있게 광고를 해서 나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많이 칭찬을 받았고, 그게 또
여기에도 좀 플래너가 필요하다. 회사 차원에서도 계기가 돼서 중국에 가게 됐던 좀 그런 고마운 프로젝트였습니다. 2014년에 삼성전자 노트4 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노트의 제품 특징은 펜이잖아요. 그래서 펜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그냥 단순한 문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용심 대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그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고 캠페인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는데 매출은 그다지 안 따라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그런 경우였는데, 물론 그때는 좀 경쟁사도 그때 애플이 처음으로 대화면 내면서 그런 경쟁사의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캠페인적으로 저희가 조금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외국 브랜드가 들어가서 특히 IT 쪽에서는 어떤 친근함 이런 것보다는 뭔가 선망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갔던 부분이 오히려 조금 고급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기업가 중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하는 기업가의 덕목이라는 거는 공통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향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의 성향, 이 바로 이제 중국 기업가들의 성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되게 자기 자랑 잘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자기 자랑을, 근데 되게 스킬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근데 그게 CEO들도 그렇게 홍보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윈 같은 경우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도 막 하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도 하고, 그래서 나와서 강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인터뷰 이런 것도 정말 즐겁게 나와서 수다를 되게 잘 떨고, 그래서 정말 광고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홍보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양의 우리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CEO가 나서서 이렇게 해주면 기업의 비전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타고난 장사꾼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가 프리미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 브랜드가 더 고급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트렌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높은 가격이라든지 그 프리미엄스러운 이런 것을 했을 때 오히려 경쟁심을 느끼고 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 정말로 트렌디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반복 빠르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중국보다 나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